미국의 공화당원들은 11월에 있을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때문입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거의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의회 공화당원들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방식에도 점점 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 여러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주요 메시지, 즉 상황이 그래도 조 바이든 때보다는 낫다는 주장은 이제 거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과의 전쟁과 물가 상승 속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비승인율은 62%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손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잘하면 올해 말쯤 시작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손트가 말하길 전쟁 이전의 휘발유 가격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й под этим видео.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MCNAU 에이전시는 선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을 인터뷰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올해 선거에서 아마도 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이전시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트럼프의 행동에 전혀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욕망에만 영합한다고 생각해 점점 더 공화당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전쟁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악관의 메시지, 즉 상황이 조 바이든 때보다 그래도 낫다는 말은 이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이 선거 캠페인에 매우 유리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미래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에 과거를 방어하는 논리입니다. 식료품점의 가격, 주유소의 가격, 그리고 명확한 결말이 없는 전쟁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일부 보좌관들조차도 이를 인정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MCNAU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냉정한 수치와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최근 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가 민주당을 신뢰하고 48%가 공화당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공화당 쪽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공화당원들은 주로 오래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의 경기 침체 모델은 이제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50대 50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손은 훨씬 더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에너지 가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잘해야 연말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쟁 후 유가가 상당히 낮아지겠지만 즉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배송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 높은 가격, 즉 휘발유 가격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미국의 유권자 정서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 나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공화당을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2024년 이 보여준 것이 있다면 정치 상황이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뉴스는 빠르게 변하고 유권자들은 기억력이 짧습니다. 한 관리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 여론조사는 쉽지 않지만 공개 여론조사만큼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시간도 충분하다고 그 관리는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핵심 사안에 집중하는데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백악관에 4억 달러짜리 연회장을 짓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Что стало все-таки полит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ой. 이는 유권자들의 실제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상징입니다. 즉, 유권자들은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때 4억 달러를 들여서 손님들과 멋지게 저녁 식사를 할 무도회장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과의 전쟁과 물가 상승 속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신 수준이 62%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입소스 세 곳의 언론사가 동시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전체 기간 첫 임기를 포함해서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외교 정책과 경제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미국인은 이미 66%에 달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3%에 불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은 34%입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 속에서 하락폭은 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올해 말까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27%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생활비 전반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3%에 불과하며 76%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76%의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생활비 정책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76%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통적으로 강점이었던 이민 문제조차도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조치에 대해 40%의 미국인들만이 찬성하고 59%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59%는 그가 정신적으로 날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5%는 그의 신체 상태가 대통령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71%의 시민들, 그가 정직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7%는 그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54%는 그를 약한 리더로 평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FBI 국장 캐시 파텔, 펜타곤 수장 피트 헥셋, 부통령 제이디 벤스,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신뢰의 긍정적인 근형을 보여준 사람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와는 갈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의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5%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뚜렷한 정당 선호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민주당이 49%, 공화당이 32%로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